자, 오늘은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 페이지가 132페이지. 자, 계약법. 첫 번째 볼게. 계약의 종류. 자, 여기서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자, 가장 중요한 게 2번에 3번, 4번이죠. 자, 2번에 3번. 이 동네가 3년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아직 올해는 나올 때 안 됐고요. 내년쯤부터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3번 매매, 교환, 임대차. 2번에 3번 찾았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범위 세 가지 계약이죠. 이거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쌍무 대가적 채무, 유상 대가적 출연, 낙성 약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죠. 불효식 꼭 계약서 서면으로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매매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교환 재산권 주고 재산권 주고, 임대차 사용 수익회 하고 차임 주고, 서로서로 채무 쌍무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대가적 출연 반대급부 있죠. 유상 약정만으로 성립해요. 낙성. 자, 4번 증여 사용대차. 증여 사용대차. 자, 증여를 생각하세요. 증여는 부모가 자식한테 공짜로 주죠. 따라서 채무가 아버지한테만 있죠. 공짜로 주니까 무상. 채무가 한쪽 편만 있으니까 편무. 자, 사용대차는 물건을 사용케 하면서 돈을 안 받아요.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게 사용대차. 월세 받으면 임대차. 임대차에서 임은 차임 임자를 말해요. 월세. 증여 사용대차는 공짜구나, 너 공짜 계약이구나, 무상입니다. 공짜니까 너만 주는구나, 한쪽 편만 있구나, 무상편무. 자,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에요. 쌍무는 언제나 유상. 하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낙성 반대말이 요물. 요물 3번에 3번이죠.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리가반때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 자, 현상광고란 게 있죠. 현상광고. 개 좀 찾아주세요. 고양이 좀 찾아주세요. 찾아줘야 돼요. 찾아줘야 이 현상광고 계약이 비로소 성립하죠. 그래서 현상광고는 요물입니다. 요물. 그래서 지정행위 완료라고 해요. 고양이 찾아주는 지정행위 완료. 계약금하고 현상광고가 낙성 아닌 요물이다. 그 다음 저기 1번에 3번 쌍무, 편무, 구별실익.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이 나오죠. 쌍무 서로서로 채무가 있어야 뭐 동시행하자니 뭐 반대급부를 달라니 못하니 서로서로 채무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2번에 6번 유상하고 무상은 왜 구별하느냐. 다른 유상계약에 무슨 규정이 준용돼요? 매매 규정이. 이게 유상, 무상, 구별실익이에요. 그래서 교환 임대차 유상이죠. 교환 임대차에 매매 규정을 갖다 씁니다. 대표 규정이 담보 책임 규정이죠. 그래서 교환에서도 임대차에서도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게 끝나야 돼요. 자, 다 했어. 그러면 계약이 종료 나오면 2번에 3번, 4번 거기서 다 갈려요.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해가지고 매매 교환이 이따 나와요. 프린트물에서 이제 장난친 거 볼 거예요. 자, 이제 계약의 성립 갑니다. 성립.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가 돼야죠. 자, 오른쪽 2번. 이 합치는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일치해야 돼요. 이걸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나오죠. 갑이 을한테 너 내 아파트 살 거야? 을한테 청약했어. 그런데 을이 대답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답했네요? 병이란 놈이 지나가는 병이 승낙했네. 그러면 갑은 너는 누구냐 하면 돼요. 너는 누구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치해야 돼요. 자, 4번 무의식적 불합이 이 단어가 뜨면 불합치로 읽으시고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네요.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다. 불성립. 불성립에서는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오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요. 취소할 수도 없다. 부정으로 끝나줘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청약 2번이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라. 그래서 기억, 갑이 대금은 확정하지 않고 을한테 청약했죠. 대금을 확정 안 했죠. 얼마에 판다는 걸. 청약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목적물은 무슨 아파트를 팔지, 대금은 얼마에 팔지 콕 찍어서 청약이야. 청약. 너 청약 아니야. 그 다음 3번 광고. 광고도 청약이 아니에요. 광고는 우리 보고 사라고 꼬시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이라고요. 우리 청약을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 즉 청약 유인이란 얘기는 청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고 청약 아니다. 청약 유인이다. 그 다음 5번이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 가능합니다. 자판기 생각하시고, 그래서 청약할 때 상대방이 꼭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불특정인도 가능하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청약 효력 발생. 민법 총칙 지식으로 풀어요. 청약은 의사표시죠. 따라서 우리 의사표시 동네 마지막 목차 사기 다음에 사기 강박 다음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법조문 3개가 나와요. 그 법조문 3개가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 청약은 청약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죠. 도달한 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해요. 자, 따라서 2번으로 연결되죠. 따라서 내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3번 아직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후 없다. 전 있다로 연결돼요. 자, 그러면 기억. 상대방이 동의해줬네요.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할 때 나 나중에 이거 철회할 수도 있어. 이걸 철회권을 유보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설사 상대방이 도달한 후라도 동의해줬죠. 철회권 유보하고 청약했죠. 그러면 소수로는 철회할 수 있다로 끝나요. 유보가 다른 시험에 떠서 언급해드렸어. 유보라는 2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미리 단서 다 알고 했으니까. 자, 4번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정답 지문이에요. 총칙에서도 잘 나오고 여기에서도 잘 나와요. 의사표시라. 청약자가 지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사망 또는 맛이 가서 제한능력자 피성년 후견이 됐겠죠. 자,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는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이 말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도달하면 이놈은 죽고 맛이 갔어도 의사표시 청약은 이상 없이 효력 발생한다로 끝나줘야 돼. 이걸 계속 사망하면 의사표시는 청약은 효력 상실한다. 그러게 장난쳐. 무조건 상실한다면 X지문이요. 발생해야 돼요. 이유 도착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 반드시 도달이라고 같이 떠요. 도달이라는 2글자가 뜨면 무조건 효력 발생한다. 이놈이 죽었든 맛이 갔든 도착이라는 2글자가 뜨면 효력은 발생한다로 끝나줘야 돼요. 자, 5번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라면 나는 이놈한테 내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단 법정 대리 도착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나는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에서도 써먹고 여기 청약동네에서도 써먹고. 자, 청약의 존속기간. 청약할 때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문 2개. 2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도 있고 3번 승낙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죠. 자, 5월 31일 이달 말까지 너 내 아파트 살지 말지 답 좀 해줘. 이게 승낙기간 콕 집어서 했죠. 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들어와야 계약은 성립해요. 따라서 우리 법조문은 청약은 그 기간 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이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 청약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요.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실효한다. 3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대신 상당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자, 승낙 3번이 잘 나오죠. 청약자가 청약할 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어. 너
이달 말까지 내 청약이 아무리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을 청약할 때 표시했어요. 이거 상대방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개 무시하면 된다. 구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이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답을 안 하겠죠. 기분 나쁘니까 답 안 해. 절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답을 하면 안 되겠지.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절대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상대방 구속하지 않으니까. 자, 4번. 승낙은 반드시 자기한테 청약자 갑한테 해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청약하고 구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청약 승낙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죠. 조건 변경을 가한 승낙. 1번 승낙은 갑의 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요. 5개 산다. A 아파트 산다. 그런데 이놈이 4억이면 어때? 5억 비싸. 이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이거 그대로 옵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따라서 갑청약 거절하고 지가 4억이면 어때? 청약만 있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 이 경우 대금을 낮춰 승낙했다. 4억이면 어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례형으로.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 너 청약 거절, 내 청약만 있지 상대방이 승낙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대로 외워요. 거절과 동시에 지가 4억이면 어때? 하고 4억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자, 연착된 승낙이죠. 기간 안에 들어와야 계약은 성립할 건데 기간을 넘어버렸네. 6월 2일 날 도착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연착됐다고 그러죠.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하루는 늦었지만 우리 지 아파트 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은 연착된 승낙을 청약으로 돌려버려요. 을의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고 여기에 갑이 다시 승낙을 해줘버리면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봐서 갑이 여기에 다시 승낙해버리면 청약 승낙 합치했죠. 계약은 성립한다로 끝나요. 그 다음 3번. 이건 보통의 연착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연착 법조문이죠. 자, 을이 보낸 승낙편지가 충분히 일단 연착을 했는데 충분히 갑이 정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쏘았어. 충분히 보통이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죠. 이게 바로 사고로 인한 연착이에요. 이 단어만 뜨면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발송했다고? 사고로 인한 연착이구나. 그러면 시험은 기억이 나와요. 자, 기억. 자, 충분히 도착할 수 있게 5월 10일 날 을이 쏘았는데 돌고 돌아서 6월 2일 날 넘어버렸죠. 그러면 이 연착됐는데 결국 청약자가 연착됐다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봐요. 법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봐.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한다로 끝나요.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요. 자, 뭘 외워야 되느냐? 사고로 인한 연착의 경우 청약자가 연착됐다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걸 외워요.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걸 외워야 돼. 연착 안 됐기 때문에 기간 안에 들어왔네? 풀어가고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로 끝나야 돼요. 자, 이게 언밸런스거든. 연착 통지를 안 했죠? 그러면 원래 부정으로 끝나야 돼.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 우리 세트예요. 행동 안 했으니까. 얘가 187조도 아니고. 그런데 결론은 연착 통지를 안 했는데 계약이 성립해버려. 언밸런스가 일어났죠. 이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거의 187조 수준이죠. 안 했는데도 등기 안 했는데도 소유권 막 취득해버리죠. 187조와 같아. 그러니까 찍어버리면 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했구나. 성립하지 않는다. 큰일 나. 그러니까 오른쪽을 외워야 돼요. 오케이. 오른쪽 놈 3번에 1번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갑을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대로요. 승낙통지 발송한 때야. 발송한 때. 여기만 발자 나와요. 어디에도 다른데 어디에도 발자가 나오면 무조건 X지만 계약법에서는 승낙통지 발송한 때. 따라서 갑이 5월 31일까지 답 좀 해줘 보냈어요. 그러면 5월 20일 날 쏘았는데 23일 날 도착했어. 기간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해. 문제는 갑을 이 편지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5월 20일 발송한 20일이지 도착한 23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급시켜버려요. 발송한 대로. 이유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이. 아니 좀 이틀 뒤에 도달한 대로 원칙대로 가지. 굳이 이틀 하루만 오잖아 편지. 굳이 이틀을 소급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애우게 만들죠. 승낙통지 발송한 때 자, 의사실현. 내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실현했어요. 행동을 통한 계약 성립이에요. 내 의사를 실현했죠? 자,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1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시작돼요.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둘 중 하나만 떠요.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서 특별히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대. 살게 이런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대. 통지가 의사표시예요. 승낙 통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 이것도 성립이에요. 언제?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를 봐야 돼. 있는 때.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이걸 안 때로 장난치죠. 안 때 X. 그 사실이 있는 때. 오뎅 먹었을 때. 주차했을 때. 우리 기출. 갑이 청약하면서 택배를 하나 보냈어. 너 이 물건 살래? 을이 뜯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계약 성립할까 안 할까? 자, 다시 들어요. 청약하면서 너 이거 살래? 택배로 박스 하나 보냈어. 을이 뜯어서 사용했어. 그러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이게 바로 의사실현이에요. 뜯어버렸죠? 사용해버렸죠? 행동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에요. 우리 기출 나온 건 오뎅 먹었을 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거 나왔어요. 청약 시 보낸 물품을 사용한 때. 그때가 의사실현한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뜯어서 사용한 때. 그때 성립. 장난은 이 조문 그대로 나오거나 장난치면 있는 때 자리에 이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그러면 X예요.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때 성립한다. 장난친 적은 없어요. 그대로만 나왔고. 다른 시험에서 안 때로 장난을 쳤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도 나와요. 다른 시험에 나오면. 자, 교차청약. 이놈도 엄청 7번 나왔어요. 7번. 아주 쉽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돼야 돼. 이걸 장난친 적은 아직은 없어요.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됐어. 자, 그러면 청약만 있고 갑 청약이 있고 을 청약만 이제 승낙이 없어. 하지만 내용이 같죠. 따라서 이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을 성립시켜버려요. 그래서 승낙 의사표시 없이 청약만 있는 경우라도 내용이 같다면 계약 성립시켜버립니다. 시점은 언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걸 확인해야 돼. 여기는 항상 확인할 내용이 있어. 장난치는 데가 있거든요. 도달을 꼭 발송으로 장난쳐. 그러니까 저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통지 저기는 발송한 때. 여기는 원칙대로 다 도달한 때요. 어렵지 않아. 혹시 시간차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 후 청약이 도달한 때. 자, 청약 승낙 끝났어요. 지금까지 본 청약 승낙에서 다 걸려요. 응용지문도 다 걸리게 돼 있어. 사례 문제도 다 걸려요. 할 수 있어. 근데 어렵게 내면 틀려야 돼. 작년이 어려웠어요. 작년 청약 승낙이 되게 어렵게 냈어. 2개 중을 찍어야 됐어요. 찍는 실력이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 찍는 실력이 있어서 마치고요. 그냥 막 애운 사람들 그러면 생각 능력이 없어. 그럼 못 찍어요. 제가 왜 자꾸 생각하러 가느냐? 찍는 실력을 높여줘요. 찍는 실력을. 브리타 문제 나오죠? 그런 것도 찍어서 막 맞춰버려.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이유 생각하고 그럼 나도 모르게 리걸 마인드가 생겨요. 아, 이런 것 같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나도 모르게 다 취득하게 되죠. 자,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이 세 놈만 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원시적 불능에서 나타난다는 거.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멸실해버렸네. 건물이 전부 멸실해야 돼. 원시적 전부 불능. 두 번째, 그러면 계약은 했는데 건물이 이미 불타서 없어졌는데도 계약서 쓰는 어른 열을 받겠죠. 따라서 이때 너 책임져.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었을 때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따라 제목에서 과실 책임이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 경우 책임을 지려면 무과실 책임이 아니죠. 쥐가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져. 그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미 날아갔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계약서 쓴 거지. 그럼 책임져줘야죠. 그래서 알일 것. 자, 책임 물으려면 이놈이 알면 또 안 되겠지.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이 세 개만 외워놓으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 장난치니까. 자, 원시적 전부불능일 것. 알인 경우에만 책임진다. 상대방이 책임 물으려면 몰라야 되고 과실까지 없어야 된다. 선의무과실일 것. 장난은 여기다 쳤어요. 장난은 여기하고 이제까지. 그래서 원시적 불능, 알라, 선의무과실. 이 그림 생각하시고. 그러면 날라갔죠? 근데 제가 그림 안 그려도 보이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잡혀요. 자, 그럼 어떤 책임을 묻느냐?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계약서는 썼어. 계약 성립했어요. 유효다, 무효다? 이 계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 무효지. 왜?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건물이 없잖아. 없으니까 무지. 건물이 없으니까 무지. 원시적 불능 무효 외워요. 건물이 없으니까 무효.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외워버리면 돼.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총칙에서 했죠. 자, 그러면 을은 사실은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을은 이 계약서 쓴 후 이 계약이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믿을 신. 이 매매계약이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실내익배상이 나오죠. 단 실내익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발생하는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실내익배상. 실내익배상, 이행을 하는 이런 거 흘러가고 장난은 여기를 장난치고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오지 절대로 원시적 불능 아닌 데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가 없다로 끝내죠. 무조건. 그래서 사방돼서 몇 군데 나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오로지 건물 전부 멸실. 하나가 더 있어요. 계약체결하지 이미 공용징수됐대. 자, 멸실이나 건물이 불타서 날아가 버린 거나 공용징수나 같아요. 불능이야. 소유권 이전 채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국가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계약 체결 전에 전부 수용됐다 하면 똑같아. 멸실하고 수용은 우리 위험부담에서 이따 또 보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계약 체결한 후 태풍으로 날아가든 계약 체결하든 국가가 수용해 가버리든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 멸실했든 계약 체결 전 수용당했든 원시적 불능. 불능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시점이 계약 체결 전이니까 원자가 붙겠죠. 계약 체결 후 수용되면 후발적 불능이고 불능이에요. 불능. 오케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외워줍니다. 자, 그러면 법 조문이 동그라미 1번이 돼 있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바로 원시적 불능 계약이에요. 자, 계약 체결했어. 그런데 이 멸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갑이 상대방이 이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라면 책임져줘라. 어떤 책임? 을이 이 계약이 사실은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 이 손해를 배상해라. 실내익 배상해라. 그거예요. 시험은 2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적용도 원시적 불능에만 작동시키고 있다. 자, 성립 요건. 원시적 불능일 것.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 수용당했을 것.
전부 멸실, 전부 수용돼야 돼요. 따라서 기억. 내가 토지를 샀는데 측량해 보니까 실제 면적이 부족해. 계약서상 면적보다 20%, 30% 부족하죠. 이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거지 절대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예요. 이유, 일부 부족하니까. 전부 날라가야 돼. 전부 멸실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의 경우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로 끝나야 돼요. 전부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방금 그 질문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담보책임에서 나와. 담보책임에서 여기다 넣어놨을 뿐이에요. 자, 갑은, 매도인 갑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과실. 그 다음에 3번.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과실도 없을 것. 선의 무과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따라서 기억으로 나와요. 3번 본문으로 나오고 기억으로도 나와. 같이 나와요. 같이. 선의 무과실 반대 엎어. R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죠. 선의 무과실일 때만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선의 무과실만 알면 안 돼. 상대방이 멸실 사실을 알았대. 그러면 책임 물을 수 없다. 또는 둘 다 안 나와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꼭 하나만 내. 알 수 있었다가 주로 나와. 왜 알 수 있었다가 여러분들 어렵거든. 너 알한 거야? 그럼 느낌이 와. 근데 알 수 있었다는 느낌이 덜 와요. 그래서 외워야 돼. 선의 무과실 반대. R 중 두 번째 R이구나. 알 수 있었다면 너 선의 무과실 반대. 책임 물을 수 없겠구나. 자, 효과 신뢰이익 배상합니다. 갑은 을한테. 자,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신뢰이익 배상. 자, 부당파기죠. 1번. 갑을이 내일 계약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죠. 자, 을은 황당하겠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밤에 와가지고 미안해, 나 계약 체결 못하겠어. 자, 이때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요. 그럼 갑은 거부한 갑은 을한테 어떤 책임을 지느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동네에서는 절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없다로 끝나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거 불법행위 성립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그럼 을은 갑한테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이거든요. 얼마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신뢰이익 배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계약 체결이 안 됐죠. 따라서 얘는 계약이 체결될 거라 믿고 그동안 토한 비용이에요. 왔다 갔다 교통비, 숙박비 이런 거. 그래서 신뢰이익 배상, 신뢰손해 한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하고 똑같아요. 신뢰이익 배상. 자, 이 1번, 2번이 가장 중요하죠. 불법행위라는 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아닌 신뢰이익이라는 거. 이유, 계약체결이 안 돼서 이행이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행이익은 어디서만 나오냐?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만 나와요. 이행이익은. 자, 그러면 4번. 정신적 고통, 인격적 법익, 정신적 고통 나오면 이런 게 위자료예요. 이 위자료. 자, 위자료 달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번. 입찰에서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에 든 견적서 작성 비용.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자, 처음부터 그대로 나와요.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이런 말이 떠요. 내가 입찰에 참가했다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죠. 따라서 이런 같은 입찰에 참가해 제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자, 이놈만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청구하게끔 돼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위자료까지 정신적 고통 위자료. 오케이. 자, 프린트 봐요. 이제 프린트. 자, 프린트에서 20년간 장난친 거 한번 OX 골라봅니다. 1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오, 나 안 배웠는데. 안 배웠죠? 오, 흘러갔어. 걱정하지 마. 정답 질문 X가 아니라 흘러가는 X예요.
그러니까 물음표하고 다음에 가다 보면 정답 좀 박아놨어요. 자, 공부 한번 합니다. 민법상 전형계약이란 게 뭐냐?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민법은 계약 강론에서 15가지 계약을 규정해놔요.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 기타 등등 15개나 돼요. 그 15가지의 중개계약은 없어요. 중개계약은 중요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형계약이 아니다. 한자로 비전형계약이다 그래요. 아무튼 민법전에 없어요. 중개는. 자, 그러면 하나 더. 흘러간 식으로 옳은 질문 나왔지만 계약금 계약은 전형계약이다. OX. 찍어봐. 자, 다시 들어요. 계약금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OX. 계약금 계약 전형계약이다. X. X. 계약금 우리 배웠죠? 매매에서 배웠죠?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매매 속의 계약금일 뿐이야. 말이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하지. 매매 속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독립된 15가지 계약금 포함되지가 않아요. 매매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민법전에 없는 전형계약 아닌 놈이 중개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은 이렇게 X 지문했고 계약금 계약은 옳은 지문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없지. 자, 장난쳤으면 제가 넣었을 거 아니야. 장난 안 쳐서.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자, 이제 2번부터 중요하죠. 매매는 유상, 요물이다. 매매는 어디가 X야? 빨리빨리 골라야지. 요물이 너는 뭔 요물이야? 매매는 낙성이죠. 반대말을 빨리빨리 생각해야 돼. 너 X. 3번. 교환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자, 교환은 일단 무상이 아니지. 빨리. 너는 유상이지. 계속적도 X. 일시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은 대차 계약밖에 없어. 대차. 자, 임대차가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에요. 자, 4번. 교환은 요물이다. 교환은 낙성이다. 임대차는 유상, 편무다. 자, 임대차는 쌍무, 유상이다. 그 편무가 X죠. 빨리빨리 탁탁 탈락시켜야 돼요. 이거 알면 다 되죠. 밑에까지 알아야 돼. 6번부터 8번까지도 알아야 돼요. 6번. 증여는 편무, 유상이다. 무상이지. 증여는 무상, 요식이다. 증여가 요식이나 불요식이죠. 너 탈락. 8번. 사용대차는 낙성, 쌍무다.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라 무상, 편무다. 낙성은 맞고.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아까 2개 있죠? 그것만 하면 X지문을 몇 개를 잡는 거야? 4개, 7개 잡죠? 정답지문 7개 잡는다. 여기 정답지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면 다 계약의 종류는 풀릴 수 있어. 자, 9번. 이런 게 이제 살짝 어려웠죠. 현상광고는 낙성이다. 요물이다. 이제 여기까지 공부해버렸어, 우리. 우리 시험범위도 아닌 현상광고까지 해버렸으니 뭐 더 이상 할 게 없지. 요물은 딱 2개.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광고. 걔 찾아줘야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거든요. 자, 10번. 유상무상 구별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상계약에 한해 뭐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나? 응? 쌍무계약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쌍무계약에 한해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이지. 유상무상 구별실익은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X예요. 자, 계약의 성립. 갑은 자신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매도의사로 청약을 했는데요. 병이 승낙했네요. 계약 성립한다. 을한테 했는데 병이 승낙했구나.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네요. 2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불합의, 불합치. 불합치는 불성립.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으니까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없다. 착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X. 3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지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 곧 갑에게 1억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갑을 사의 매매 성립한다. 자, 중심을 제가 2번째 읽을 때가 중심이에요.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청약했구나. 너는 청약이 아니구나. 따라서 을이 1억에 사겠다는 건
을의 청약일 뿐이다. 갑은 청약이 아니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승낙을 안 했으니까. 오케이. 노 X.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자, 광고 떴고 계약 내용까지 제시되지 않았죠. 당연히 청약이 아니다. 광고는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 아니다. 5번.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하는 청약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효력 있다. 너 X. 6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꼭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 X. 7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격지자 간, 이거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단어예요. 격지자 간 계약 성립 시기, 승낙통지 발송한 때 그거 헷갈린 사람 몇 명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야 돼요. 청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해요? 항상 주어 잡고 소수로 해요. 언제? 도달한 때지. 계약 성립 시기를 물은 지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 대로 나와야지. 너 X. 8번. 청약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청약 승낙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항상 도달주의. 발송이 아니라 발송이 딴 데 나오면 절대 안 된다겠죠? 너 X야. 도달이야. 9번.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 10번. 청약자가 통지 발송한 후 도착 전에 사망했네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도착했으니까 이놈은 의리 없이 효력 그대로 발생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자, 11번. 자, 사례형이에요. 사례형도 살짝 청약승낙의 사례로 나오면 좀 어려운 편에 속해요. 하지만 할 수 있어. 자, 갑은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정해서 지주택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했네요. 자, 이 청약이 을에게 5월 1일 날 도착했어. 자,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끝났어. 발송 후 사망해도 절대로 청약은 효력 상실하지 않아요. 도착하면 효력 발생하니까. 자, 도착이라는 도달 떴죠? 도달했죠, 상대방에게. 그럼 효력 발생해야지. 반드시 발송 후 사망치 않는 일자는 도달이란 두 글자 같이 떠야 돼요. 도달해야 효력 발생하니까. 자, 12번. 10월 30일이 승낙기간입니다. 갑이 10월 30일까지 답점해줘. 자, 승낙기간 10월 30일. 갑 편지가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편지 보낸 갑이 청약자가 사망하고, 자, 을이 갑의 상속인 병한테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10월 30일 날 도착했다면 을병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해야 돼요. 10월 30일이 승낙기간. 자, 갑이 청약자인데 도착하기 전에 죽었대. 하지만 을이 갑의 아들놈 상속인한테 승낙통지를 발송했다는 얘기는 이 편지를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낙통지 발송했겠지. 자, 을이 보낸 승낙의사표시가 언제 도착했어요? 10월 30일날 도착했죠. 그러면 승낙기간이 마지막 날 도착했죠. 마지막 날 들어왔으니까 갑청약도 있고 을의 승낙도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로 끝나야 돼. 자, 이 지문이 길어서 좀 복잡하지만 이 정도가 어려운 지문에 속해요. 복잡하잖아. 상속인도 나오고. 결국 승낙기간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너 X. 자, 13번. 청약 발송 후 도달 전에 청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의 청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자, 법정 대리 알았죠? 여기서 그냥 잡아내면 돼. 알았으면 들이댈 수 있다. 14번. 청약할 때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청약할 때 꼭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승낙기간 정할 수도 있고 기간 안 정하고 청약할 수도 있지. 너 X. 15번.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 라고 표시한 경우 이거 상대방 구속된다.
상대방 구속되지 않는다. 개 무시한다. 16번 청약자가 청약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너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다. 이의하지 않고 기간 지나도 절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갑의 일방적 청약이니까. 17번 갑이 지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여기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성립한다.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네. 이거 사기면 어때? 그거구나.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구나. 이거 승낙 아니죠. 승낙이 아니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을 한 거지. 청약만 있죠. 갑이 승낙했단 말이 없으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승낙이 아니란 얘기요. 18번 갑이 을에게 10만 원에 내시계사 청약했는데 을이 10,000원만 깎아주면 살게요. 갑에게 도착했네요. 계약 성립한다. 자, 10,000원만 깎아주세요. 이거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거야. 따라서 청약만 있지 다시 갑이 승낙했다는 말이 없죠. 청약만 있어. 계약은 성립하지 안 해. 17, 18은 똑같아요. 대금을 낮추어 빨리 조건이나 변경을 간 승낙 동네구나. 항상 동네를 파가셔야 돼. 이 지문이 이 사례가 어느 동네인지를. 그러면 내가 해온 대로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면 승낙 아니다.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이다. 청약. 승낙 아니다. 청약이다. 청약만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자, 19번 10월 30일이 승낙기간입니다. 29일 날 발송한 을의 승낙통지가 31일 날 도달했네요. 갑이 승낙을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10월 30일이 승낙기간에 언제 도착했어요? 승낙통지가 31일 하루 늦게 도착했네. 연착된 승낙. 하지만 연착된 승낙을 갑은 새 청약으로 봐서 승낙을 청약으로 봐. 따라서 여기에 다시 승낙해버리면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 계약은 성립한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청약자 갑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지가 다시 승낙을 해버리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거 다 골라내게 훈련하셔야 돼요. 20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승낙통지 발송한 때 너 X 10월 30일이 승낙기간이네요. 자, 을이 25일 날 승낙통지를 발송해서 27일 날 도착했네요. 계약은 10월 27일에 성립한다. 자, 일단 승낙기간 안에 도착했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할 거야. 문제는 언제 성립하느냐? 도착 날짜인 27일이 아니라 승낙통지 발송한 25일 날 성립하는 거예요. 25일. 이게 바로 승낙통지 발송한 때를 이틀 소급시켜버려요. 25일. 2번 동일한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됐네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계약 성립한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송 너 X. 3번 교차 청약의 경우 나중 청약이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꾸 왜 발송이 나와? 도달이죠.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야. 자, 계약 책임할 책임 1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됐네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자, 이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설명 잠깐 한 거야. 항상 전이나 후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야. 밑줄 아니면 동그라미, 전 아니면 후.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토지 전부가 날아가 버렸네. 멸실이나 수용이나 날아가 버렸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진 거예요. 따라서 전에 멸실, 수용이니까 원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2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자,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 것 이거 외워놨으면 해결해야지. 선의 무과실까지 너 X. 3번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했네요.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부당 거부죠. 다 중심 잡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 계약 거부한 사건. 이거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4번.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 측에 비추어 갑은 오른쪽 놈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한데도 책임지라고?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하다면 책임지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야 돼. 계약 체결을 거부. 거부 이유가 상당하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없다로 끝나줘야 돼요. 5번. 왼쪽 놈 갑이 오른쪽 놈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모든 손해가 아니라 신뢰 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신뢰 손해 한정된다. 모든이 X예요. 모든이 X. 6번.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견적서 비용은 네가 감수해라. 손해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갑니다.